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법적으로 이 스토킹 행위란 무언가요? 어떤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 그 동거인, 그 가족에 대해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공포심, 불안감이라고 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무섭게 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도가 일반인의 기준에서 좀 오버가 되면 사실은 좀 스토킹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스토킹 관련해서 예를 좀 몇 가지 들어보자면, 물론 따라다니거나 접근하거나 아니면 진로를 방해하거나 이제 그런 것도 당연히 스토킹 될 거고요. 직장, 학교, 주거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서성된다랄지, 출근할 때 기다리고 있다랄지, 퇴근할 때 기다리고 있다랄지 이런 것들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우편, 전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글, 그림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내는 행위, 이것도 스토킹이고요. 자신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을 주거지에 놓아둔다랄지 이런 것도 스토킹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 중에 전화만 했다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의도가 이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고 공포심을 주게 할 행위로 지속적으로 전화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스토킹 행위의 일종으로 봐서 유죄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스토킹 그럼 처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이제 과태료 10만 원밖에 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토킹 행위를 해도 처벌이 별거 없구나, 전과도 올라가지 않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법이 제정이 되면서 처벌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래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이제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재범 예방을 위해서 수강 명령을 한다랄지,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또 이수 명령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보호 관찰을 받는다랄지 이제 사회봉사를 병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랑 합의를 하면 처벌 안 받나요? 원래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였어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못했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이제 악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스토킹을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안 하게 되니까 또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거예요. 야, 합의해줘, 합의해줘. 그래서 합의를 안 해주면 신당역 살인 사건처럼 또 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6월 21일자 법률이 처리가 됐는데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아무리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은 가는 것이고, 단지 피해자와 합의 자체는 정상 참작 사유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달라졌는데, 우리가 긴급 응급 조치, 피해자와 이제 분리시키는 그러한 행위, 이러한 보호 대상을 전에는 스토킹의 피해자 한해서만 했는데 지금 피해자 동거인할지 가족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된 게 이제 정보통신망, 그러니까 SNS랄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개인 정보랄지, 또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정보를 배포 게시하면 이것도 이제 스토킹 행위로 법에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처벌받게 되고요. 스토킹 재발 방지를 위해서 유치 추적이랄지 전자발찌도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었어요. 그래서 스토킹 범죄에 비해서는 형량도 굉장히 강화됐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심지어 전자발찌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아주 엄하게 규정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폐지되면 실제 스토킹 범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저는 효과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스토킹 범죄를 한 다음에 피해자하고 합의하면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스토킹 범죄를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해도 처벌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스토킹 범죄가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일례로 우리가 성범죄 있지 않습니까? 성범죄도 사실은 친구죄였거든요. 근데 친구죄가 폐지되면서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도 다 처벌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과연 합의 때문에 줄어들다 이렇게 볼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예방적 효과는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합의를 하기 위해서 다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이제 2차 가해는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